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 TV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잘 쑥쑥 불어나고 있는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유일한 경제 TV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계좌가 장기적으로 불어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건지,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그 제도나 관행 이런 건 없는 건지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많이 이제 했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딱 뭐 A가 B를 인수한다 했을 때 주가가 막 크게 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자본시장의 호황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M&A죠. 인수합병이죠. 누가 뭐래도 지지부진할 만하면 합병해 버려. 덩치를 키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어떤 속성이 강하죠. 이 자본주의라는 게. 큰 자본이 있는 데가 작은 자본을 가진 데보다는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게 또 이 자본주의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IMM PE가 우리나라 3대 사모펀드라고 하는 IMM에서 PE가 한샘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선협상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인데. 한샘에서 마땅한 후계자가 없으셨나 봐요.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참 그랬구나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오래된 상장사 중에 그 지배주주가 90세가 넘는 상장사가 한 5손가락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지분을 이미 다 넘겨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상장사 중에 하나가 또 한샘이었거든. 그래서 이 조 회장님은 언제 지분을 넘겨줄까? 응? 근데 매각으로 가는 거죠. 매각으로 가는 거고. 어쨌거나 자식이 없으신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게 특이하네요. 가족 경영으로 이렇게 큰 회사가. 그 90 넘는 그 회장님, 명예회장님이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세방이잖아요. 세방. 제가 세방 얘기한 대로 더블 이상 올랐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미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아들이 하고 있고, 아드님이 아마 회장이고 이제 명예회장님. 명예회장님이신데, 근데 한샘은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30%를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인 보겠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신가요? 아마 그럴 거요. 조창걸 명예회장 15.45%를 포함해서 30%를 1조 한 3천억에 판다 하면 전체 한 4조 3,300억이 되는 거야. 이 회사 가치가, 밸류가. 제가 보니까 주당 한 18만 4천 원 정도를 책정한 것 같아요. 이때가 PBR 한 5.27배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제 시장 가격이 참 재밌어요. 14일인가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고, 15일 날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건데, 11만 7,500원에서 14만 6,500원으로 급등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만 7,500원이면 57%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거고, 14만 6,500원이면 25.6%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가 반영되기 전에 가격이 11만 7,500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 대비 한 5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거예요. 50%. 시가의 50%. 아시겠죠? 그런데 15일 날 급등한 날이죠. 뉴스가 반영돼서 급등한 15일 날 외국인은 무려 40만 주를 팔았더라고. 40만 주 하루에. 기관은 15만 주를 팔았어요.
이거 다 누가 샀어요? 개인 투자자가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약 한 55만 주를 개인들이 순매수한 거예요. 순매수. 가격을 약 한 14만 원 잡으면 계산기 해보겠습니다. 14만 원 곱하기 55만 주. 이날만 약 얼마야 이게? 770억이에요. 7,700억이에요. 770억이겠죠. 예. 어마어마한 주식을 개인들이 고가에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가는 오른 거의 대부분을 토해냈어요. 그 제가 15일날 급등할 때 어느 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야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아직 그때 막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자, 왜 무조건 팔아야 되냐? 이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만 받아? 경영권 프리미엄은 누구만 가져? 지배주주만. 예. 뻔해요. 대한민국 공식은 제가 얘기하잖아. 초등학생, 유치원도 다 할 수 있는 공식이야. 50% 또는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누구만 챙길 수 있어요. 누구만? 지배주주만.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지배주주 지분만 쏙 30%만 프리미엄 30% 내지 50%를 주고 비싸게 시장가보다 50% 비싸게 쏙 사가는 거야. 기관, 외국인, 개인, 일반 주주는 어떻게 돼? 그 가격에 살 수 있어 없어? 못 팔 수 없어요. 그 가격에 못 팔아요. 누가 사가? 아무도 안 사줘요. 그냥 장내에서 치고받고 해야 돼. 치고받고. 그러니까 비지배주주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없다는 거를 외국인 기관은 알아 이제. 개인은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지. 야 튄다 튀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막 리딩방에서 리딩 할 것이고. 그래서 55만 주를 거의 최고가에 받아가는 거야. 최고가에. 그 다음날 오른 거 다 토해냈다니까요. 아시겠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뭐가 없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 의무 공개 매수. 적으세요. 제발. 이거 제가 한 유일한 경제 TV 하면서 한 2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 의무 공개 매수 제도. M&A 할 때 A가 B를 인수한다. 5,000원에. 그러니까 A가 B의 지배주주 지분을 5,000원에 주당 5,000원에 인수한다 그러면 그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 비지배주주 지분도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왜? 그래야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공정하게 대접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공정한 시장이고 공정한 경제고 공정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배주주라고 해서 팔 때도 50%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고 지배주주가 아니라고 해서 너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돼 버리면 이게 공정한 게임이 가능해요? 그 대한민국 같은 이런 그 지배주주들 간의 거래, 지배주주만 프리미엄을 몽땅 받는 이 거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50% 주고 사가요? 왜 50% 비싸게 해주고 사가? 왜? 그만큼 인수해 가면 50% 비싸게 사가도 인수해 가면 그만큼 보상받을 거리가 건수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지배주주가 되니까 인수하는 데가 지배주주가 되니까 이사회를 또 장악해가지고 촥촥촥촥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비지배주주는 그냥 시장에서만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거래소 시장에서만. 작년에 이게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공정경제 3법 기억나요? 공정경제 3법?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핵심적으로 하나 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게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도거든. 이거 막판에 빠졌잖아. 뭐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도 뺐어요. 민주당이 참 공정한 경제를 얘기한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글쎄요 합니다. 글쎄요. 자, 이런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반 주주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천만 일반 주주는 어떻게 돼요? 보호받아요? 보호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그냥. 제 말에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지금 화면 보세요. 제가 지금 한샘의 분기말 5% 주주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 15.45%, 외국계 캐피탈 파트너스, 테넌 캐피탈 파트너스 8.4%. 아마 이 테넌에서 판 것 같아. 지난번에 급등할 때, 15일 급등할 때 제 추정컨대 아마 공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분 줄었다 공시가. 국민연금 몇 프로? 7%. 이 국민연금은 50% 프리미엄 받고 조창걸 명예회장님하고 같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없어? 못 판다니까요. 국민연금은 그냥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그냥 차트 보고 탁 누군가가 칠 때, 누군가 사가지고 칠 때 그때 빠져나가야 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그런 비참한 신세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무공개 매수제도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간단한 거라고 해도.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의무공개 매수제도, 홍콩에서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홍콩에도. 왜 이런 거 시행하겠어요?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착해서 그래, 강PD? 그 나라 사람들은 착해? 그 나라 사람 지배주주들은, 그 나라 사모펀드는 착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일반 주주들도 비지배주주들도 아이고 공정하게 대접해 주는 게 맞아요. 이래요? 그게 원칙이니까. 안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가 안 굴러간다는 거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빠그러지거든. 응? 야, 니네들 독식, 승자 독식의 게임이야? 야, 지배주주들만 먹고 튀는 게임이야? 야, 그럼 나도 참여 안 해. 이런 거야. 나도 참여 안 해. 이런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봐요? 다 손해 보는 거지, 다. 자, 한샘을 얘기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자사주 리스트 쭉 했을 때 한샘도 자사주가 되게 많은 그런 상위 리스트에 들어갔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자기 주식 보겠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이 이 친구들은 감자 이익 소각이 없어. 전체 발행 주식이 2,350만 주인데 자기 주식이 627만 주예요. 그래서 몇 프로? 27%. 자사주가. 그래서 이 자사주가 이제 지배주주가 바뀐 이후로 이 자사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예요. IMM이 이 자사주를 과연 소각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강PD 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은 이 자사주가, 난 한샘도 그래서 인적 분할해가지고 지주회사 체제로 가면서 저 조창걸 명예회장 지분이 후계자한테 이렇게 싸게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상속증여세 완전히 전략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냐, 뻔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또 봤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배주주가 이제 아직은 이제 MOU 단계지만 최종 확정되고 그러면 바뀔 거잖아.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이 눈길이 가는 게 어디야? 바로 이 자사주야, 자사주.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이제 사모펀드로 바뀌면 사모펀드는 3년 내지 5년 뒤에 엑시트 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기간 동안에 밸류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재반의 경영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사업 부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노조는 벌써부터 반대야. 매각 반대.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사주를 소각할 거냐. 자사주 소각하면 대박이라는 거지. 주가가 막 팍 뛰니까 막. 그렇죠. 예? 근데 PE 입장에서는 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가 있거든.
나중에 이것도 같이 새로운 지배주한테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30% 샀잖아. 여기다가 26.6%를 같이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또 대박이야 이게.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사가는 입장에서는 56%네? 그럼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매력적인 거지. 그럼 더 비싸게 팔 수. 그러면 결국 그때도 지배주주 게임이야. 사모펀드가 또 다른 지배주주한테 파는 거잖아. 일반 주주한테 일반 주주는. 이제 어? 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일반 주주는 그냥 차트 보고 매매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5일날 주가가 급등하길래 야 이거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발을 동동 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마무리는 우리 싱가포르에 가서 열심히 페이스북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어떤 그 선진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싱가포르처럼만 가자. 뭐 이런 활동, 일종의 좀 그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김규식 변호사님, 옛날에 수림자산운용에서 임원으로도 펀드 매니저로 일하셨던 분, 페이스북 얼마 전에 올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번 요약해서 보는 걸로 하고,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키워볼게요, 강 PD. 네. 글씨 좀 키워서 한번 마무리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이나 논리가 정답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분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이 좀 투자할 만하다. 장기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니까. 경영권 지분 양수도 시 사고 팔 때 일반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입법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은 경영권 지분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되면 일반 주주도 그 양수도 주가와 같은 가격으로 인수하라고 사가는 기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 공개 매수라는 거잖아. 합병이 아닌 인수 시에도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한국은 합병 시에만 반대 주주의 매수 청구권이 있죠. 아시겠죠, 이거? 반대 매수 청구권, 합병 반대 매수 청구권. 유럽은 법으로 규정했고 미국은 판례법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델라웨어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머스크의 솔라시티 인수에 대한 소송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지금 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가 독특한데 그 프리미엄 붙은 경영권 지분 양수도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사회가 입증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제가 이거 얘기했죠. 델라웨어 형평부분의 판결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미국은 심지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냐? A가 B를 인수할 때 그 인수 가격이라든가 이 절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인수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 피해가 없는지를 이사회가 입증해야 돼. 이사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 공개부터 정말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실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에 가면 그냥 쳐. 그러면 막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사회가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딜에서 피해 인수기업의 일반주주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인수한다는 조건을 넣습니다. 똑같이 쳐줄게. 이러면 논란 여지가 적잖아. 그죠? 강 PD. 자, 이거를 쭉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렇게 계약으로 넣으면 인수를 발표한 다음날 시장 가격이 거의 인수 가격에 근처까지 폭등하고, 그죠? 외국 기업은 다 이렇잖아, 다. 인수한다 그러면 항상 올라, 어김없이. 왜냐면 프리미엄 붙여서 인수하거든? 근데 그 가격까지는 일반 주주 지분도 사주겠다 하니까 공식이야, 공식. 100불에 한다 그러면 98불까지는 가는 거야, 무조건.
왜 2부는 안 가냐? 그 의무 공개 매수가 몇 달 뒤에 뭐 한 5, 6개월 뒤에 이제 진행되니까 그 시간 비용만큼은 안 가는 거지, 이를테면. 폭등하고 주주총회 승인과 SEC 뭐 공정이 승인을 못 받을 리스크에 노출되기 싫은 주주들은 시장에서 매도합니다. 좀 싸게. 그래서 실제로 인수기업이 인수하게 되는 주식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 자, 이거 봐봐.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가가 팍 튀면서 여기서 다 팔 사람들 팔아. 인수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인수기업이 부담을 이만큼 지기 때문에 M&A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M&A 그러니까 미국은 자, 프리미엄 가격대로 내가 사줄게 라고 공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빵 뛰는 거야. 근데 팔 사람들은 다 팔을 그 가격에. 살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기업이 부담을 안 해. 근데 미국계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기업을 인수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으로 적용해서 사가겠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살 때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거죠. 자,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OECD 국가 중에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일반 주주의 매수 청구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 또 내 이름이 들어가네. 기분 나쁘게. 왜 이런 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서 지난번에 공정산법 막 입법 논의할 때 의무공개 매수제도 꼭 도입해야 된다 그랬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안 하거든. 남들 다 하는 거. 좋은 건 안 해. 안 좋은 것만 해. 이래놓고 선진국이래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경영권 지분 인수 시 일반 주주의 매수 청구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죠. 이러면 피인수 기업은 인수 딜 하기 전에 부채를 왕창 일으키거나 실적을 악화시켜서 주가를 박살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지분은 원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정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왕창 붙여서 인수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정 가격으로 프리미엄을 왕창 붙여서 인수한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수기업이 장내에서 박살내놓은 가격으로 일반 주주의 지분을 더 삽니다. 프리미엄을 장내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강탈하여 보존하는 거죠. 야, 이 행간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저도 이제 힘들어요. 저도. 왜 힘드냐? 계속 얘기해도 잘 안 되고, 제가 지금 목도 엄청 마릅니다. 마르고. 자,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은 이 내용. 김규식 변호사님이, 김규식 변호사님도 내가 알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동문이에요. 동문 후배. 자, 한국은 유일한 나라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일반 주주의 이익을 뺏어서 비싸게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 지분을 왕창 프리미엄 받고 인수한 그 비용을 보존하는지, 이를 써놓은 거예요. 참 골 때리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나라는 OECD의 국가 중에 한국밖에 없다. 한샘이 IMM에 25만 원에 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한샘 장내 주가가 23만 원 정도까지 바로 튑니다. 그죠? 강PD, 그러면 근데 의무 공개 매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 뒤에 되니까, 근데 이게 약간 불확실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23만 원에 팔 사람들은 파는 거야. 일반 주주들도 장내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M&A 가격하고 똑같은 거거든.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파는 거야. 근데 사는 사람은 뭐야? 에이, 좀 더 오를 수가 있고, 또 인수한 뒤에 가격이 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매수 매대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격이 지배주주가 파는 가격과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기업에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하게 되고, 한국의 경우는 이제 인수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IMM이 빅베스트를 하든 뭐든 하면서 주가가 더 하락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섬 주가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다만 IMM은 사모펀드고, 사모펀드는 또 나름 IMM은 또 유명한 큰 사모펀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모펀드 대체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달리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부디 IMM이 자본시장의 리더답게 한샘의 일반 주주들의 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저도 이러길 바랍니다. 우리도 경영권 지분 인수 시에 일반 주주의 매수 청구권을 입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거야.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졌었네요. 제가. 어제 그렇죠. 오늘도 빠져? 오늘은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날 오른 거 16일 날 15일 날 아니다. 그저께 많이 오르고 어저께 빠졌지. 15% 빠지고 그렇죠. 더 빠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배주주들 간의 게임이다 이거예요. 지배주주들 간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반짝 오르고 마는 거야. 반짝 오르고. 미국은 그 가격이 유지되거든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 14일 날 오른 거 15일 날 다 토해내는 거지.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SM에 약간 관심이 있어요. 이수만? 네. 왜? 거기도 M&A예요? 거기도 지금 네이버에 이수만이 지분을 파는 이만. 그 얘기. 이수만이 벌써 나이가 70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약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그냥 전량 지분을 정말 파는 것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다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지배 구조 개편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70이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30대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자, 오늘의 마무리는 골판지 대장주 아세아제지와 신대양제지 주가를 보면서 오늘 좋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경기 TV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예? 봐야 돼. 저는 봤는데도 왜 다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안 가는 주식을 샀을까요? 왜냐면 이제 서로 간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저는 엉뚱한 테리 분장을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실체를 딱 보고 숫자를 보고 그렇게 좀 많이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훈련이 주비보를 딱 중심에 두고 이거를 향해 가는 실사구시와 주지주의, 이를 통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내고, 그런데 내재 가치가 1달러인데 이 기업이 지금 장내에서 유통시장에서 2달러에 거래되는지 0.5달러에 거래되는지 0.2달러에 거래되는지 이걸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대한민국은 왜 안 돼? 주비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 미국 같으면 정상적인 기업을 내가 1달러짜리인데 0.5달러에 사면 나는 0.5달러를 먹은 거야. 이미 확보한 거야. 이미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10년이 지나도 불안해. 왜? 그 안전마진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안전마진을 누가 먹어? 지배주주가 먹는단 말이에요. 왜? 법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골 때리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골 때리는 나라다. 골 때리는 선진국이다. 이런 골 때리는 선진국은 OECD 중에 어디밖에 없다? 한국밖에 없다. 이래놓고 공정한 경제를 얘기하고, 지금 모든 대통령 지금
뭐 선거 그 후보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 다 뭔 얘기하고 있어 강 PD. 공정 경제, 공정한 사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공정한 시장인지 한번 자, 7월 이제 후반 8월 초 엄청나게 무더운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또 날씨라는 것도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하여튼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